가격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시골집입니다. 6천만원대에서 절반으로 내려간 반값 3천만원대인데요. 특별히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하고 건물 포함된 가격입니다. 왕복 2차선 주도로를 따라 왼쪽으로 진입하는데요. 주도로 양쪽으로 산세가 멋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로 진입하는 초입 쪽에 본건이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저기 산 아래, 야산 아래, 바로 아래 본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 잘 포장된 도로에 옆에 붙어 있고요. 그래서 본체뿐만 아니라 오래되긴 했지만 저렇게 왼쪽에 스레트 지붕으로 창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지 않은 평수의 땅이라 앞에 이제 마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려가서 이제 드론이 아니라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 폭이 이제 한 2m 정도 돼서 차가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 보면은 이제 정면에 저쪽 하나의 집이 있죠. 이제 저 집이 이제 본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를 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담벼락으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잘 쳐져 있다. 그리고 보면은 저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근데 한 번에 차가 들어오기는 좀 폭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봇을 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바라봤을 때는 약간 이제 완만한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경사는 아니지만 살짝 올라오면은 경사면에 저렇게 본건이 자리 잡고 있고, 건물 외관을 보면 저런 것처럼 이제 빨간 벽돌로 잘 지어져 있어서 좀 튼튼해 보이죠. 연식이 94년식이긴 한데요. 그래도 일부 이제 촌집보다는 단층 슬라브 지붕이기 때문에 좀 튼튼해 보이고, 보는 것처럼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외관을 보면 저렇게 단층이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아까 외부에서 봤을 때 샤시나 이런 거는 따로 교체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대로의 모습이 좀 되지 않을까. 요건 이제 스레트 지붕으로 본체 말고도 창고로 매각 대상 제시의 건물인데요. 크게 뭐 써도 좋지만 안 써도 뭐 그냥 전용 그냥 내비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뒷길인데요. 여기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됐는데, 물론 이제 차가 지나갈 수는 있긴 한데요. 양옆으로 이렇게 풀이 무성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본건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본건의 뒤편이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포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흙길이에요. 그래서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뭐 차량 진입이나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뒤편에서는. 그리고 이쪽 계단이 보이죠? 이 계단이 이제 본권 옥상으로 가는 그런 계단이고요. 그래서 아래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 저 샤시도 옛날 목문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면은 내부는 그래도 옛날 모습, 그렇죠? 옛날 시골집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옥상도 보면은 뭐 깔끔하죠. 뭐 방치된 쓰레기나 이런 건 없고. 근데 이제 내부를 봐야지, 내부 천장을 봐야지 수리를 천장에 물이 새나 뭐 이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창이 정면에 세 개가 보이죠. 그래서 하나는 뭐 거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갈색으로 목창틀이 있어요. 그죠? 왼쪽하고 오른쪽에, 사이드 쪽에. 그래서 보시면 아마 이 정도면은 이제 수리는, 내부는 그냥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보면요, 여기가 이제 조경수도 있고 앞마당도 있고 한데, 대부분 앞마당은 흙밭이에요. 흙밭. 그죠? 그리고 이제 본건 이제 대문 바로 앞에가 저렇게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데가 일부분만 있고요. 나머지는 흙밭입니다. 그래서 차가 들어오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출입구 양쪽으로 아마 오른쪽에 있는 거, 출입구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뭐 창고나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스레트 지붕으로 창고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요 2m 도로, 아스팔트 도로에 이제 접해 있고, 그리고 이 도로 기점으로 이제 아래로 약간 이제 올라오는, 주도로에서 완만하게 경사가 있어서 좀 올라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야나 이런 게 좀 그 위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시야 개방감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조경수로 인해서 좀 막힌 것도 있어요.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땅은 한 필지고 건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별채, 그 다음에 여기 기퉁에 이렇게 창고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주도로가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왕복 2차선,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주출입문이 아까 이쪽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향은 이따 보시겠지만 향은 그렇게 햇빛이 잘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뒤쪽으로, 본권 뒤쪽으로는 이렇게 야산이, 들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을어기, 여기가 이제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초입인데 그 초입에 본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옥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띄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옥상 상태는 뭐 옛날 시골집이니까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원래 같으면은 단층 슬라브 지붕이면 여기 이제 녹색 방수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고, 내부 들어가서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봐야 돼요, 도배지에. 그래서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은 한 필지예요.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은 이제 대지입니다. 그리고 평수는 133평이니까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12만원에 잡혔고 감정이 이제 24만원 평당. 그래서 땅값만 이제 3,200 정도 잡혔고요. 나머지는 이제 주택, 시멘트, 블록조, 슬래브 지붕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총 감정이 6,700에 잡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25평이면은 방이 3개, 그 다음에 욕실이 1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를 평면도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정만 할 뿐이고요. 평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 6,700인데 지금 반토막 돼서 3,400입니다. 그죠? 많이 싸졌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가격대가 좀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적들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주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현관문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진입을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출입문이라고 하면은 이쪽이, 위쪽이 이제 북쪽이고요, 이쪽이 이제 동쪽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북동향이고요. 그리고 제시의 건물, 이게 본체가 25평 정도 되고 요게 이제 제시의 기억하고 니은인데요. 요 창고, 이거 뭐 변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밖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안에 리모델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안 했다면은 아마도 이 화장실이 바깥에 있을 것 같고, 모델링을 수리를 했다고 하면은 안에 이제 화장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보지는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해서 슬래브 지붕 단층 있고 화장실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스레트 지붕 창고에서 21제곱미터니까 한 7평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할 점까지는 아니고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9일이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요. 그래서 요거보다 선순이면 인수, 후순이면 말소인데, 보면은 임대차 기간하고 뭐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있고 했는데 2025년 5월경부터 현재까지 임대차에 갖고 있는데 금액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후순이죠. 그래서 말소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소유자의 부라고 하니까 소유자의 아빠겠죠. 그러니까 소유자 부가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 진술에 의하면 2,300만원 비용 들어서 주택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보면은,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유치권 신고는 2,500만원 2013년 12월 19일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경매 시점쯤에 제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될 거는, 아까 건물 상태 봤었죠. 건물 상태. 요걸 봐서 그러니까 이게 2023년에 이제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죠. 2년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세핑이죠. 건축 자재나 이런 거 보면은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어요. 한눈에 딱 봐도 여긴 수리했네,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뭐 아까 이제 영상에 보는 것처럼 없었죠. 그죠? 뭐 어딜 봐서 안에를 뭐 배관을 뜯어 고쳤을까요? 그죠? 2,300만원에 대한 이제 출처도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제 소유자랑
소유자 부라고 하니까 아빠죠. 그래서 소유자 아빠가 거주가 있고, 그러니까 가족하고 거주하고 있는데 아빠가 수리를 해서 2,300만 원을 드렸다. 이것도 과연 유치권 신고를 유치권이 성립될까요? 그죠? 의심스럽죠. 그리고 유치권 신고는 아까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 유치권 신고는 그냥 법원에서 종이장 한 장 있잖아요. 대충 써갖고 얼마 해갖고 공사했습니다 해갖고 사인해갖고 이렇게 딱 접수하면 이렇게 돼요. 유치권 신고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유치권이 성립되는지, 그러니까 성립되든 말든 일단 신고하면 받아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2,300인데 또 여기서는 2,500 늘었죠. 3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치권 신고는 그냥 개나 기동이나 뭐 신고하면 다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튼 최저가가 3,400이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에서 채권 신고된 금액이 한 3천만 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거 경매 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은행이 채권을 회수가 불분명하죠. 그럼 은행에서 이거를 이 내용을 아마 모르고 있어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제출을 안 한 것 같은데, 이걸 알면은 채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든 말든 여튼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 명도 대상자고, 그리고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은행 측에다도 얘기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알려줄 수도 있고, 근데 은행이 뭐 개인정보라고 해서 또 대도하는 얘기하면서 보통 얘기 협조를 안 해줍니다. 보면은 우리가 은행에서 그 집담보 대출을 받잖아요. 뭐 한 2,300, 요거 같은 경우는 뭐 3,400 정도인데, 그럼 이 당시 저당권, 그러니까 이제 집 빌려줄 때 당시 임차인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요. 유치권이나 뭐 선순위 전입이나. 그래서 은행에서는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은행이 경매를 쳤기 때문에 요 내용을 모를 수는 없거든요. 이게 신고가 되면은 채권자도 이 정보 열람을 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요 내용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알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를 은행 쪽에서 이제 좀 물어봐서 어떤 진위 여부를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2,300만 원이면은 사실 인테리어 수리 있죠. 여러분들 수리하는데 2,3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제가 그 5,600만 원 그 반지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블로그랑 영상에도 올렸는데, 반지하 사서 이거 1억 5천에 팔았거든요. 5,600에 사서 1억 5천에 팔았는데, 이거 집이 완전 지금 여기 시골집보다 더 험했어요. 막 바닥에 쓰레기 있고 물 차고 거의 올 수리했습니다. 뭐 싱크대부터 보일러, 그 방문, 그다음 바닥 그 미장이랑 해서 집수정도 설치하고, 외관 샤시,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했고, 외부 방범 창틀, 그다음에 전등, 뭐 기타 등등해서 웬만한 그 수리를 다 했어요, 한 번에. 왜냐면 워낙 집 상태가 폐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집이 수리해 갖고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1,500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런 시골집이 2,3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의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집 날리게 생겼으니까 3,400 최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수준에 준하는 2,300만 원 유치권 신고해서 낙찰자한테 삥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출발 여기 그 버스 정류장을 보면 본권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버스 정류장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한 1분 300m의 거리에 있다. 그러니까 주도로에서 바로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드론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좀 더 나가야 됩니다. 버스 정류장 가려면. 그리고 면내 생활권도 봐야겠죠. 본권이 여기 있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면내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 5분. 키로수로 따지면 한 3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면내 생활권도 괜찮다. 그리고 의령 군청, 여기 의령이거든요. 여기 본권이 여기 있고, 군청까지는 한 14분. 키로수로 따지면 13km 합니다. 그래서 10분대에 시내도 충분히 접해 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축소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그 음영 처리가 된 게 30km인데,
지금 산천까지 36분 걸려요. 그러니까 요 반경으로는 한 30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는 합천, 아래로는 진주,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은 함안,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이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 메이저 고속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국도랑 그다음에 경남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조용하죠. 좀 완전히 외딴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산세나 이런 거 아까 드론에서 봤을 때 좀 괜찮았죠. 그래서 이 저렴한 가격에 이쪽 경남 쪽에 이런 집 한번 생각을 해보신 분들한테는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유치권 신고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야 돼요. 설령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유무를 파악할 때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치권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죠? 은행에서도 물어봐도 모르겠다. 뭐 그리고 현장 갔는데도 사실상 못 만났어요. 근데 만나는 방법은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근데 못 만나고 아무래도 정보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최악의 가정하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죠? 최악의 경우. 그리고 그래서 이제 2천만 원대에 가가지고 요거 실제로 공사한 흔적을 보여달라 하고 소송을 어느 정도 이제 붙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물건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쉽게 해결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현장이거나 은행을 통해서 이리저리 좀 수시다 보면은 간혹가다 나오니까 한번, 중요한 거는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 맨날 해봤자 낙찰 못 받아요.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소유자 찾아가서 만나보든가 은행에 가서 전화해보든가 이런 게 하나 둘씩 쌓이는 게 이게 이제 돈 버는 거예요. 경매 기술이고 실전 기술이고.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되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뭐 지분도 아니고 딴 건물 다 포함이고 낙찰받고 물어줄 돈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